질문할 거 들어보세요. 레벨 2에 7. 레벨 2의 7번. 레벨 3에 2번. 레벨 3은 이거잖아. 그럼 일단 요거를 그려줄게요. 레벨 2의 7번. 나머지는 풀어와가지고 또 질문 받아줄게. 풀어와서 질문하면 되고, 요거 71쪽입니다. 71쪽 레벨 2의 7번입니다. 실수 t에 대하여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해서 x에 대한 방정식 사인 파이 코사인 x는 t와 같다. 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t라고 하는데, 함수 ft의 치역의 모든 것의 합을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근의 개수다 이런 말을 하면은요, 우리는 y는 사인 파이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t를 그어가지고 얘네 둘의 교점의 개수를 보는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얘들의 실근의 개수를 ft라 한다 그랬으니까 요거 쌤이 잠깐 뭐 gt라고 놓을게요. 그래서 얘 개형을 그려야 돼. 개형을 그려가지고 y는 t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실근의 개수를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할 일은 뭐냐 하면은요, 얘를 gt라고 놓고 gx 내야겠네요, 그죠? gx라 놓고 gx는 sin 파이 코사인 x의 개형을 그려야겠죠. 요 개형을 그리는 게 먼저다. 그럼 얘를 미분해 봅시다. 미분하니까 합성함수거든요. 어쨌든 큰 틀은 사인으로 지금 제일 최종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인을 미분해서 코사인 파이 코사인 x 그대로 들어오면 되고, 소개값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x가 될 거고, 원래 파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파이 사인 x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0 되는 지점을 찾아야겠죠. 그러면은 사인 x가 0이거나 아니면 코사인 파이 코사인 x가 0이 되는 부분에서 그 값을 가질 수 있겠다는 소리다. 그러면 사인 x가 0이 되려면 x는 어떤 애들이야? 요 범위에서 마이너스 파이 0 파이 뭐 얘들이죠. 요 범위에서 사인 x 0 되는 애들, 그지? 뭐 찾아놓고, 그 다음에 코사인이 0 되는 거는, 원래 코사인이 0 되려면 누구야? 2분의 파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파이 코사인 x 이 값 자체가 2분의 파이나 뭐 2분의 3파이나 2분의 5파이나 이런 식으로 가야지 얘를 집어넣어서 코사인이 0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가든지, 혹시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파이 곱하기 코사인 x를 해서 나오는 거니까 파이를 다 날려버려. 그러면 실제로 코사인 x가 2분의 1 아니면 코사인 x가 2분의 3, 코사인 x가 2분의 5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있어야 돼? 1까지만 있어야 되니까 2분의 3 이런 거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안 되고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지점에서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애들에서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x가 2분의 1 되는 애들은 누구냐 하면은요, 코사인 x 그래프 잠깐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가면 이렇게 됩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고 여기 0이고 여기 파이죠. 그래서 걔가 이제 2분의 1하고 만나는 지점,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만나는 지점 이렇게 간단 말이다. 그지? 그럼 2분의 1하고 만나는 지점 여기 어디야? 3분의 파이.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지? x가 3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여기는 어디라 했어요? 3분의 2 파이죠. 그죠? 또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에서의 이제 증감을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증감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도함수 자체의 그래프를 그리기는 힘드니까 어쨌든 도함수에서 구호만 보면 되니까, 그죠? 지금 G'X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마이너스 파이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파이 코사인 X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얘들 한세에서 그 값을 찾아줘야 된다는 소리인데, 마이너스 파이하고 파이에서 그 값을 가질 소지가 있긴 하지만 이게 경계값이기 때문에 사실 얘들은 증감을 안 해봐도 괜찮아. 경계값이니까 극대지 극소지가 안 중요해요. 개형을 딴 애들한테서 그리다 보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잠깐 끝값이니까 생략을 하고 0하고 요거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뭐 0에서 한번 볼까요? x가 0일 때. 자, 0일 때요. 자, sin 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코사인 파이 코사인 x는 그릴 필요는 없어. 그릴 필요는 없고 0 좌우에서 그냥 보면 되거든요. 자, x가 0일 때 마이너스 파이는 그대로 마이너스 있습니다. 이 더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볼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x가 0의 왼쪽에서 0의 오른쪽에서 어떻게 되는지 볼라 하니까 0의 왼쪽에서 마이너스 파이는 그대로 음이고요. 그죠? 원래 음을 갖고 있는 거고 sin x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 보이지? 그지? sin x가 마이너스고 요거는 지금 플러스고 이렇게 되는 상태야. 자,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코사인 x가 됐는데 파이 코사인 x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뭐 이렇게 생겼겠죠? 뭐 대충. 그러면은 자 x가 0보다 조금 작아요. 요게 지금 파이 코사인 x거든요. 파이 코사인 x가 이렇게 가는 거야. 자 x가 0보다 조금 작으면 x가 0보다 조금 작으면 파이 코사인 x 여기 있겠지. 파이보다 조금 작은 데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근데 그러면 값이 어떻게 되냐 하면 대충 한 3 어쩌고 3점 어쩌고 이렇게 나오겠지. 대강의 값을 생각하면 파이보다 조금 작으니까. 그러니까 요 값이 0의 왼쪽에서 x가 0의 왼쪽에 있을 때 파이 코사인 x 요 부분의 값이 3점 어쩌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코사인 3점 얼마 이렇게 되거든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실제로 요거는 y는 파이 코사인 x고 요거는 쌤이 지금 증가표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거는 파이 코사인 x고 얘는 코사인 x인데 x가 0의 왼쪽에 있을 때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조금 작을 때는요. 파이 코사인 x의 값이 파이보다 조금 낮잖아. 3점에서 좀 안 되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요게 3점에서 좀 안 돼. 그러면 3.14 좀 안 되는 값을 다시 코사인에 넣어야 되는 거야. 3.14가 얘인데 얘보다 조금 작은 값을 넣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해가시나요? 그러면은 대충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부분이니까 어쨌든 마이너스인지는 알겠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야. 근데 x가 0보다 크잖아요. x가 0보다 커지면은 파이 코사인 x 얘랑 똑같아. 여기랑 똑같은 방식으로 또 3보다 조금 낮으니까 또 3점 얼마야. 또 3점 얼마니까 파이보다 좀 왼쪽에서 잡히니까 요거 똑같이 이렇게 잡히는 거야. 얘랑 똑같다. 그러니까 x가 0이라는 애는 여기서 부호를 바꾸는데 영향을 안 주죠. 여기 0이 없잖아. 아까 코사인 파이 x가 코사인 파이 코사인 x가 0 되는 부분에 0이 없었지. 여기서 부호에 영향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호에는 영향이 없고 얘한테서만 부호가 바뀌니까 여기는 그 값을 가진다는 소리. 네, 근데 부호가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 전체 왼쪽 하니까 마이너스 3개니까 전체 부호가 0의 왼쪽에서 g'x가 0보다 작다 해서 얘를 지나니까 마이너스 2개니까 g'x가 플러스다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0에서 극소가요. 요와 같이 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봅니다. 3분의 파이. 자, 그 다음 x가 3분의 파이일 때. 자, 또 3분의 파이의 좌우에서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마이너스 파이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요거 똑같고요. 자, 3분의 파이면 사인 함수가 이렇게 갈 거니까 3분의 파이면 3분의 파이보다 좀 왼쪽에 있든지 오른쪽에 있든지 사인 함수는 플러스인 거 알겠죠? 여기는 둘 다 플러스다 이 말이다. 그치? 자, 그 다음에 3분의 파이의 왼쪽일 때 오른쪽일 때 봐야 됩니다. 이거 사인이고 코사인 봐야지. 파이 코사인 있으니까 아까 요거 했던 것처럼 요거 가지고 코사인 x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파이 코사인 x의 그래프고 이거는 코사인 x의 그래프예요. 자, 3분의 파이가 여기 대충 있다고 하자. 그러면 3분의 파이보다 조금 왼쪽에서는 3분의 파이보다 조금 왼쪽에서는 요 값이 얼마? 3분의 파이일 때는 이게 얼마라 했어 아까? 2분의 파이라 했죠. 요 값이 2분의 1이 딱 되니까. 그러면 요거보다 좀 왼쪽이면은 2분의 1보다 커지는 거 알겠지? 그지? 얘는 2분의 1보다 커지는 거고 얘는 2분의 1보다 작아집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 파이보다 조금 더 큰, 얘는 2분의 1 파이보다 조금 더 작음 이렇게 되겠죠. 걔를 어디 넣게 되냐면 여기 넣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럼 이쪽에다가 얘가 이제 2분의 1 파이가 되는 거니까 왜냐면 얘를 여기 코사인을 다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2분의 1 파이보다 조금 더 크니까 여기네. 그지? 2분의 1 파이보다 조금 더 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그 2분의 1보다 3분의 8보다 오른쪽으로 가니까 실제 값은 2분의 8보다 더 작은 값이 나와서 다시 코사인으로 넣었을 때 2분의 8보다 더 작은 데로 넘어가니까 여기 플러스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여기 플러스로 넘어왔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아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니까 여기 전체 값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지금 증가표 본다 이 말이야. 증가표. 그럼 얘는 G'X가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gx는 x는 3분의 파이에서 극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요. 근데 지금 이 gx라는 함수가요. 이 너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 지금 얘들이 여기 들어가잖아. 3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근데 코사인 3분의 파이랑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랑 같아요. 같지. 같으니까 결국 사인 값도 같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가 3분의 파이 넣었을 때나 그러니까 x 넣었을 때나 마이너스 x 넣었을 때나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이 값이 우함수로 나와요. 우함수로 나와서 사실 요거는 안 그려봐도 괜찮아요. 요거 세 개만 해보면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이 해보면 3분의 2 파이 한 번 더 넣어서 해보세요. 넣어보면 거기서 이제 극대가 뭐 나올 건데. 그럼 아까 이제 0에서 극소된다 했으니까 실제로 넣으니까 요 자리에 0 들어가니까 사인 1파이 된다. 그지? 사인 파이는 얼마야? 1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 파이 0 0. 그럼 0,0에서 극소 이렇게 가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3분의 파이에서 극대라 그랬죠. 3분의 파이에서 극대면, 요 자리에 3분의 파이 들어가니까 2분의 파이에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 얼마야? 1. 그럼 여기서 이제 1 딱 찍고 또 내려가고, 그지?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봐야 돼요. 아까처럼 이제 3분의 2 파이에서도 똑같이 좌우에서 증감을 해봐야 되는데, 하고 나면, 이거는 뭐, 해보시면 됩니다. 좀 해봤으니까, 그지? gx가, 3분의 2 파이에서 극소 나올 거예요. 극소 값을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 3분의 8.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겠네?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2분의 8은 얼마야? 마이너스 1? 이지?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그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다시 파이에서 그때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파이고, 여기 1이라는 거, 여기가 1이죠. 아까 여기 3분의 파이고, 여기가 3분의 2 파이. 아까 이제 y축 대칭 우함수로 갔으니까 y축 대칭을 이제 이렇게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형이 이렇게 생겼다. 요게 요놈 그래프예요. 요거 그래프. 자, 걔하고 y는 t하고를 옮겨가면서 교점의 개수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는지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ft의 치역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몇 개가 나올 수 있는지만 보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자, 내가 y는 t를 이렇게 끊는다. 그럼 몇 개야? 교점. 0개죠. 0개. 이렇게 끄면 2개. 치역, 그러니까 치역으로서 2개가 나올 수 있다는 소리고, t가 이렇게 가면 4개 가는. 이렇게 가면 5개. 요 밑으로 내려가면 4개죠. 이렇게 가면 2개고, 더 내려가면 0개고, 여기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치역은 요거 4개. FT의 치역은 얘들이다 하면 되고, 개형을 그릴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 어플 중에 보면 혹시 어플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래프 그리기 뭐 이런 거 검색하면 식 입력하면은 개형 그릴 수 있게 나오거든. 그래서 미적분 공부할 때 내가 개형 제대로 그렸는지 골라 하면은 그래 그래프 계산기 뭐 그렇게 어플 이용해서 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주 나오는 뭐 이런 거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닌데
아니지만 뭐 2의 x제곱이 들어간 형태라든지 ln 들어간 형태에서 특히 자주 나오는 애들 있잖아. 뭐 x 2x제곱, x ln x 이런 애들. 그래서 그 어플을 활용해서 계량을 한 번씩 보는 것도 괜찮아. 내가 잘 그렸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이제 계형 그릴 때 항상 증가표 볼 때 있죠. 좀 전처럼 식이 도함수가 복잡하게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걔의 부호가 어디서 어디로 바뀌는지 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7번 문제는 별표에 두고 혼자서도 꼭 잘 풀어보시고 레벨 3 2번 3번이네요. 레벨 3 2번 한 문제. 자, 혹시 문제 못 봤을 테니까 문제 한번 보세요. 문제 못 본 사람. fx가 4 sin x의 제곱 더하기 k 코사인 x입니다.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는 그랬는데 k를 마이너스 10에서 10 사이에서 골라야 되고요. fx의 극대값이 정수가 되도록 해주는 k의 개수는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어서 내가 요 사인 x의 제곱을 1 빼기 코사인 x의 제곱이라고 고치면은 코사인만 있으니까 뭐 일단은 y축 대칭 되는 거 알겠죠, 그죠? 일단 우함수보다 개형 볼 때 우함수보다 하면 상당히 고마우니까 오른쪽만 대칭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fx의 개형을 한번 봐야 된다. 굳이 뭐 개형을 본다기보다는 사실 극대값이 정수가 있기 때문에 극대값을 찾는 형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f'x를 해보니까 그럼 요거 그대로 미분해볼까요? 2 내려오니까 8 sin x, 그 다음 sin x 한번 미분해서 cosine x, 그 다음에 k cosine x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k sin x 되겠다. 그러면은 sin x로 한번 묶인다, 그죠? sin x로 묶고 8 cosine x 빼기 k 이렇게 돼요. 그럼 8로도 묶으니까 8 sin x 하고 cosine x 빼기 8분의 k 이렇게 는 0이 되는 지점을 찾자. 그러면 그때가 그 값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sin x가 0이거나 아니면 cosine x가 8분의 k가 되는 지점에서 그 값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의역에 특별한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sin x가 0이 될 수 있는 애들은 사실 n파이죠. 그죠? 0파이, 2파이 이런 애들. 또는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뭐 이런 애들에서 우리가 증감을 봐야 된다는 소리인데 사실 얘가 지금 sin x와 cosine x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기 또한 얘도 주기가 2파이, 얘도 주기가 2파이, 둘 다 주기가 2파이면 전체 주기도 2파이로 돌아갑니다. 주기 2파이라기보다는 다른 함수에서 또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fx하고 fx 플러스 2파이하고 같다라고 해도 괜찮다. 둘 다 2파이, 2파이 갔을 때 똑같은 형태가 나오니까 이 함수도 2파이만큼 가면 똑같은 형태가 나온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다 넣을 필요가 없고 뭐 0하고 파이 넣으면 얘들은 이제 주기가 이제 2파이 이렇게 도니까요. 나머지는 안 해봐도 된다는 소리예요. 코사인 x가 8분의 k가 되는 지점에서 또 그 값이 나올 수 있다는데 그럼 여기서 또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8분의 k가 진짜 코사인 x 가질 수 있는 값인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8분의 k가 뭐 8분의 10, k가 10 이런 거 들어가면 1 넘잖아, 그지? 넘을 거니까 이 부분은 도함수 부호에 영향을 안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왔다 갔다에 영향을 안 준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기준이 요게 중요한 기준이 되겠어요. 그래서 8분의 k가 1보다 큰가 아니면 8분의 k가 1보다 작은가의 여부가 중요해진다. 요거에 따라서 풀어줘야 돼. 자, 그러면 k가 일단은 뭐 8보다 큰 경우부터 한번 해봅시다. 8도 좀 조심스럽게 나누어 볼게요. k가 이제 8보다 큰 경우 같으면 이 도함수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요. x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도함수가 f'x가 아까 8 sin x 곱하기 코사인 x 빼기 8분의 k는 0에서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sin x가 0 되거나 코사인 x가 8분의 k가 된다 그랬는데
i의 이 부분에서는 x값 자체가 안 나오는 거지. k가 8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8분의 9, 8분의 10 이런 애들은 안 나올 거니까 그지? 그래서 부호에 영향이 없다. 그럼 우리는 sin x가 0 되는 지점만 찾으면 되니까 x가 0일 때, 파일 때, 2파일 때, 마이너스 파일 때, 마이너스 2파일 때 이런 애들에서 찾아보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sin x가 이렇게 가겠죠. 자 x가 0일 때 0좌 좌에서 우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자 0의 왼쪽에서 sin x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죠. 0의 왼쪽에서 sin x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코사인 x 마이너스 8분의 k인데 0의 왼쪽에 있으면 1에 되게 가깝겠지 코사인 x가.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이렇게 나가니까 0의 바로 왼쪽에 있으면 거의 1에 가까워. 0.999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거기에서 1보다 큰 수를 빼요. 그럼 양이야 음이야? 음이죠. 어쨌든 1보다 작음. 얘는 1보다 큼 이렇게 되거든요. 그치? 얘는 1보다 작고 얘는 8분의 9, 8분의 10 이런 애들이니까 1보다 크니까 얘가 무조건 음이에요. 그 다음에 0 오른쪽에서는 여기가 플러스로 넘어오고요. 얘는 무조건 음입니다. 1보다 작은 수에서 1보다 큰 수를 빼니까 여기가 무조건 음이에요. 그래서 전체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형태이기 때문에 x는 0에서 극대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k가 마이너스 8보다 작아.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이런 애를 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가 이제 음수 되잖아요. 음수를 더하는 형태가 되니까 이거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k가 만약에 마이너스 9야. 예를 들어 마이너스 9야. 그러면 코사인 x 더하기 8분의 9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깎아 먹어봤자 1까지밖에 못 깎아 먹겠죠. 이게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9나 마이너스 10으로 넘어갔을 때도 뭔가 이 부분은 부호에 영향을 안 주지만 얘하고 전체 부호가 반대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x는 0에서 극대 나올 거고요. 똑같이 하면 x는 파이에서 극소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에서 극대값이 정수대라 그랬거든요. 이거 확인해 보면 x는 0에서 극대고 쌤 지금 한 것처럼 해보면 x는 파이에서 극소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극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극대값이 이제 f0으로 들어오겠죠. f0은 실제로 넣어서 계산하면은 0 더하기 1k 이렇게 된다, 그지? 얘가 정수가 되면 되는 거야. 근데 k가 지금 누구라고? 8보다 큰 정수지. 그러면 f0이 k가 되는데 k가 정수면 되니까 이때 k는 누구랑 누구 되는 거야? 9하고 옳지 10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9하고 10.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8보다 작을 때는 봅시다. 똑같이. 그럼 어쨌든 어떻게 되냐면 f'x가 이것도 한 번만 더 써볼게요. 복잡하니까 sin x 그 다음에 코사인 x 마이너스 8분의 k는 0에서 찾아야 되는데 얘는 무조건 1보다 작고요.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를 붙이면 1보다 더 커지겠죠. 1보다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항상 플러스가 된다 이 말이지, 그지? 플러스가 된다. 뭘 아시면 되고. 그러면 또 역시나 또 sin x가 이제 0 되는 부분에서 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x는 0에서 좌우에서 보면은 좌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얘는 무조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때는 x는 0에서 극소가 되는 거고 x는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파이죠. 여기 파이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 파이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x는 파이에서 극대가 된다는 거다. 그래서 이때는 극대값이 f파이입니다. f파이고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서 0 빼기 k 이렇게 됩니까? 마이너스 k가 정수면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8보다 작은 애들은 마이너스 9하고 마이너스 10도 괜찮겠네요. 근데 요거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요 자리에 8을 집어넣어도 괜찮아. 왜? 내가 여기 8을 집어넣는다. 그럼 k가 8 들어가면 얘가 1 이상 이렇게 되지. 1 이상, 그지? 여기 8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이게 1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1 이하인 애에서 1 이상인 애를 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겠죠. 0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마이너스 들어오는 거니까 실제로는 K에 원래는 더 엄밀하게 따지면 K를 8을 떼야 되지만
우리가 전체 요까지 이해하고 나면 K에 8이 들어가도 무방한다는 걸 아니까 8 이상일 때 마이너스 8 이하일 때 이렇게 마이너스 8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1큼 아니고 이제 1 이상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0을 포함하여서 0 이상이 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8을 넣어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K가 이제 마이너스 8에서 8 사이. 자, 그럼 요거는 잘 봐야 돼. F 프라임 X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 하면 8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8분의 K 이렇게 생겼죠? 얘가 0 되는 지점을 찾는데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사인 X가 0이다 하는 것도 나오지만 코사인 X가 8분의 K가 되는 지점에서도 X가 나온단 말이에요. K가 8보다 작으면요. 8분의 K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딱 걸리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함수를 내가 그렸을 때 8분의 K가 쌤이 이렇게 끄잖아요. 그럼 요 자리에 요런 애들 하나 걸리는 거예요. 자, 이거 내가 알파라고 하자. 코사인 X가 8분의 K에 걸리는 애를 내가 알파라고 할게. 자, 그러면 알파 왼쪽에서 코사인 X가 8분의 K보다 더 크지? 그지? 그럼 요 값이 8분의 K보다 더 큰 애에서 8분의 K를 빼니까 여기도 플러스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 지나자마자 얘가 내려오니까 마이너스로 바뀐단 말이야. 그 다음에 알파를 내가 처음에 여기를 잡았으니까 왜냐면 8분의 K가 지금 1하고 마이너스 1 사니까 이런 식으로 잡힌단 말이죠. 걔는 이제 2분의 8보다 작으니까 사인 함수가 어떻게 올라오냐 하면 사인 함수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알파 요 자리에서 사인은 무조건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요때는요 x를 알파라고 하되 이 알파는 누구냐 하면은 코사인 알파가 8분의 k가 되는 알파예요. 여기에서 도함수의 구호가 요거는 무조건 플러스고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x는 알파에서 극대가 된다는 소리다. 뭔 소린지 알겠어? 근데 0을 굳이 안 넣어봐도 이 알파라는 애, 얘가 8분의 k에 걸리는 요 지점을 내가 알파라고 하였을 때 알파의 왼쪽에서는 얘가 플러스고 이건 무조건 플러스고 알파를 지나자마자 오른쪽에서는 얘가 마이너스로 넘어오니까 알파에서 극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극대 값이 F 알파가 됩니다. F 알파는 저기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4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의 제곱 더하기 K 코사인 알파잖아요. 근데 이 알파는 코사인 알파가 얼마 되는 애라고? 8분의 K 되는 애라 그랬지, 그지? 8분의 K 되는 애니까 요 자리에 8분의 K가 들어가는 거야. 요 자리도 8분의 K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야. 64분의 K 제곱 이렇게.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니까 16분의 K 제곱이니까 16분의 K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정수여야 돼. 자, 요 범위에서 얘가 정수가 되려면은요, 이 16분의 K 제곱이 정수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럼 K는 반드시 4의 배수여야 되잖아. 4밖에 없어. 마이너스 4도 괜찮아. 또 0 들어가도 괜찮지. 0 들어가면 아예 없어지니까, 그치? 그래서 요렇게 3개. 아까 3개, 요거 3개, 요거 3개 해서 총 9개. 그러면 3번이다, 그치? 갔다 와.
자, 그럼 3번 보자. 3번 문제 한번 보시고요. 양의 실수 a와 함수 fx가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서는 로그 함수로 되어 있고 3 이상에서는 저렇게 지수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 fx는 f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a라고 할 때 ga가 불연속이 되는 모든 양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개형 그려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개형 그리고 3 이상에서 개형 그리고 쉽네요. 지수함수 감소하는 지수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그려주면 끝나는데 얘가 로그를 제곱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개형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내가 잠깐 gx 나왔으니까 hx라고 할게요. 얘는 뭐 대충 아니까 요 개형을 그려보겠습니다. 내가 hx를 마이너스 a의 로그 4의 x 플러스 1 여기서 플러스 a라고 한다고 치자. 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보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 이게 일단 a로 좀 묶이거든요. 그래서 a로 묶어보니까 로그 4의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일단 0 되는 지점을 먼저 찾아보니까 개형 그리려고 a로 마치 묶여서 0 되는 지점을 찾아보니까 로그 4의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1일 때 0이 되는 거야. y좌표가. 그럼 얘가 1 되려고 하면은 로그 4의 x 플러스 1을 제곱을 해가지고 1 돼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 될 때는 그냥 1 될 때는 x가 얼마면 돼? 3. 또 마이너스 1 될 때는 야가 그렇지 야가 4분의 1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지나야 되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4분의 3,0 그 다음에 3,0 요거 두 개는 무조건 지나는 거. 그러면 이제 얘가 두 점을 지나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오는지 내려오면서 오는지 아니면 사이에서 꺾이는지 그런 형태가 중요해지는 거니까요. 오목볼록을 보기 위해서 그 값을 어떤 식으로 가졌는지를 한번 보자. 이 상태로 다시 놓고 미분합니다. 자 그럼 2 내려오겠죠? 다시 눌렀나? 자 그럼 2 내려와서 마이너스 2a의 로그 4의 x 플러스 1 그대로 내려오고 자, 그 다음에 이거 합성함수니까 얘도 미분해야 된다. 로그 함수를 미분해야 되는 거죠. 자, 로그 4예요. 로그 4 붙어있을 때 미분 어떻게 해야 돼? 진수, 역수 이렇게 와야 되지. 그 다음에 ln이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로그 4니까 뭐분의 1? 그렇지, ln 4분의 1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a는 미분하면 없어지는 거. 그러면 정리하니까 ln 4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a의 로그 4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됐습니다. 얘가 0 될 때는 언제일까요? 얘가 0 될 때다, 그치? 요놈이 양수라 했거든요? n이 양수니까 0 못 되고 여기 0 돼야 돼요. 로그 4의 x 플러스 1이 0 돼야 되고 4의 0제곱이니까 x가 얼마일 때? 0. x가 0이면 x 플러스 1이 1 돼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x가 0일 됩니다. x는 0에서 그 값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봐.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증감을 해야 되거든요. 증감해야 되는데 요거 생긴 꼴이 자 요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요거는 얘 좌우에서 플러스 얘 좌우에서 그지? 무조건 플러스죠? 요거는 마이너스 a가 양수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으면 요 마이너스 무조건 마이너스 있고 요거는 로그 함수 보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경우에는 증감표 대신에 요 그래프만 그려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로그 4 요거 무조건 플러스 요거 무조건 플러스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로그 3은 로그 함수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로그 4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걔가 0에 딱 걸쳐지는 지점이 x는 0이야. 방금 0에 딱 걸쳐지는 지점이 x는 0이고 0의 왼쪽에서 플러스 0의 왼쪽에서 자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니까 x는 0에서 극대가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극대값이 얼마냐면 집어넣어 볼까요? 집어넣으면 a네 a 그지? 자, 그럼 대충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마이너스 4분의 3,0 그 다음에 3,0 지나고요. 그 다음에 0에서 극대죠. 0에서 극대 A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뚫어야 됩니까? 뚫어야겠네. 뚫고 이거는 괜찮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간다 했으니까 대각 마이너스 1은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자, 이 부분의 그래프는 대강 이렇게 생겼다. 여기가 A고.
자, 그다음에 얘를 봐야 되는데 얘는 지수함수의 형태가 아까 이렇게 간다 그랬죠? 경계가 3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3 넣으면 얼마 나오게? 이. 그렇지. 2 더하기니까 3,3이네, 그지? 대충 3,3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해지는 거야. 3,3인데 3이 어떤 높이에 있겠는가? 얘보다 높겠냐, 낮겠냐? 뭐 이게 또 개형에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충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어차피 그냥 편하게 3이 내가 A를 너무 높이 잡아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가면서 뭐 더 높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한 개 이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물론 3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함수가요 점근선이 생겨요. 자, 1 없으면 점근선 얼마게? 지수함수 점근선 0이죠. y는 0.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점근선이 y는 1 된다 이 말이에요. 그지? y는 1 돼서 여기 점근선이 저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점근선이 y는 1이다 이렇게 딱 이제 받쳐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1도 a보다 큰지 작은지 이게 이제 이 개형의 핵심이다. 그래서 대충 이제 개형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fx는 t 이런 게 아니고 fx는 fx 이렇게 돼 있어요. fx는 f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사태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 여기는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잡으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fx가 두 번 나왔으니까 내가 fx를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ft는 t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ft는 t니까 내가 이 상태에서 y는 x를 걸쳐 가면서 마이너스 1 실제로 넣으면은 거의 점근선이네. 점근선이니까 거의가 아니고 점근선이니까 이렇게 가겠어요, 그죠? x 플러스를 양수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되니까, 그지? 그러면 이제 y는 x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죠. 여기 3,3 지났으니까 이거 지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해지는 게, 자, ft는 t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경우 같으면요. ft는 t라고 했을 때, t는 뭐가 되냐 하면, 여기, 요렇게 세 개 나오겠어. 이해가? ft는 t를 만족하는 t가 여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세면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한 개는 이제 3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ft는 t를 만족하는 경우, 자, 요거 같은 경우에요. ft는 t를 만족하는 경우, 나올 수 있는 t가 알파 하나, 베타 하나, 3 하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거는 원래 fx를 t라고 했었기 때문에 요 t 자리에 또 얘들이 들어가야 돼. 알파 들어가고 베타 들어가고 3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fx는 t였으므로 실제로 해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fx는 알파, fx는 베타, fx는 3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x들이 해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실근의 개수가. 그러면 이제 얘가 y는 x니까 알파라는 높이는 이거거든요. 요거하고 y는 알파하고 만나는 개수니까 여기서 한 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베타 같은 경우는 이거 y는 x니까 요 높이가 베타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도 또 중요해지지. 베타가 요 1보다 높냐 작냐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지금 같은 경우는 몇 개야 해가 몇 개에서 만나? 하나, 둘, 세 군데에서 만나지. 근데 만약에 베타가 1이었어. 베타가 1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극했죠. 그러면 해가 3개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설 보다 보면 갑자기 1,1을 지나게 되는 형태고 해설 봤나요? 보면은 갑자기 풀을 쭉 보다가 1,1이 지나게 되는 경우에 A가 4분의 3점 이런 이야기가 나와. 그거 궁금할까봐. 여기에서 이제 y는 1이라는 애를 얘가 지나갈까 안 갈까가 해의 개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걔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베타가 이 경우 같으면은 해가 하나, 둘, 세 개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한 개, 여기서 세 개. 지금 이 그림 같으면요. 그 다음에 y가 3이면 또 하나, 둘, 셋, 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 그림 같으면은 요때 세 개. 지금 그림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할 일은 뭐냐 하면 방금 내가 말한 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이 개형을 따라가면서 개수 세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쌤이 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에서 1에 걸쳐질 것이냐 안 걸쳐질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y는 1과 만난다면 1이 되려 하면 이제 y는 x랑 같이 만나야 되니까 이 그래프가 y는 fx가 1,1을 지나게 되면 점근선이 여기에 걸쳐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걸쳐져서 선이 이렇게 나가니까 이쪽 뒤편에서는 개수가 안 생기니까 개수에 영향이 생긴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fx가 1,1을 지날 때 지난다면 그냥 1,1 대입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1,1 대입하니까 그럼 1 들어가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제곱이니까 4분의 1. 그렇지. 4분의 3a가 1이야. 맞나? 그 a는 이제 3분의 4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양수라 했으니까 기준 이렇게 나뉜다. a가 양수니까 3분의 4보다 작을 때 a가 딱 3분의 4일 때 a가 3분의 4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a가 3일 때 a가 3보다 클 때 이렇게 기준 나눠서 갖다 적어라. 선생님 그 개형 요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개수 하는 거는 금방 할 거거든요. y는 x 찾아서 요거 3개 나오면 요거 끊고 세고 요거 끊고 세고 끊고 세고 해봐봐. 하고 막히면서 막히는 지점까지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하고 나면 방금 한 게 이제 제일 큰 경우거든요. a가 3보다 큰 경우 요게 이제 7개 나오고요. 요때가 3이 탁 겹치니까 한 개가 중복되니까 요때 6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때 5개 나오고 요거는 묶어도 되겠네요. 둘 다 4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3분의 4하고 3이네? 3분의 4하고 3 3분의 13 근데 요거 찾는 건 안 어려워요. 요까지 개형 찾는 게 좀 어렵고 요거는 찾는 거는 아까 그어가면서 하면 되니까 안 어려우니까 한번 해보시고 막히면 다시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5단원 다시 풀어서 다음 주에 질문할 거 체크해서 오세요. 수트. 복습. 다른 사람 복습. 안 한 사람 풀어보기. 여기 정리하고 하시고 다시 언합시상 돌아가 볼까요? 시간이 그래도 좀 남아서 이거를 5에서 8을 하지 말고 1에서 4 완성하기를 하자. 여기 유형을 마저 하고 거기 좀 깔끔할 것 같다. 그지? 세트 1에서 4 1에서 5까지 할게요. 1에서 5까지 그 다음에 수트 보단 수능특강 어산시상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급수까지 했죠. 극강까지 했죠. 오늘 급수 내용 하세요.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닐 거지만 그 12쪽 한번 봅시다. 급수와 부분합 이렇게 돼 있죠. 급수의 수능과 발산. 급수는 어떤 수열을 계속해서 무한히 더한 겁니다. n을 넘어서서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계속 끝까지 무한히 더하는 것이 급수고 우리가 배운 SN은 그 급수 중에 부분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급수의 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n은 1에서부터 무한 때까지 n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부분합은 S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 얘들의 차이점이 뭐야? 이거 두 개 뭐가 틀려요? 달라요? 범위 달라. n까지냐 무한대까지냐지 무한대로 나가느냐, 그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하면은 일단 부분합을 구해.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딱 나타낸단 말이에요.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냅니다. 요놈이에요. 거기다가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n을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n에 관한 식이 n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니까 얘한테다가 리미트 붙여서 계산한 값이 급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급수를 구하라고 하면 항상 저 순서로 하시면 되고, 급수의 수렴과 발산, 수렴하면 이제 뭐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죠. 합차도 가능하고 곱하기도 가능하고, 그죠? 실수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급수의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N이 발산할 때 이 급수는 발산한다 그랬고, 제일 밑에 중요한 애 별표해 두세요. 급수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이 얼마라고? 0.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그냥 뭐 0이든 뭐 어디든 수렴하면 AN이 무조건 0에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지? SN이 수렴하면 AN은 0에 수렴한다는 겁니다. 근데 AN이 0으로 간다고 해서 시그마가 수렴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 1번 옆에다 써주세요. 역은 X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겠죠? N은 1에서부터 여기가 수렴하면 리미트 A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가 역은 X. 알게 뭐라 했지? n분의 1, 그지? n분의 1. 얘를 0에 가지만 는 0이지만 시그마 n분의 1은 발산한다 그랬습니다. 왜? 시그마 n분의 1이면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가는 애죠.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거를 무한히 하는 거야. 근데 이 값 자체가 되게 작아지니까 되게 수렴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얘는 뭐보다 더 크냐 하면은 자 1 더하기 뭐 할까요? 1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자 3분의 1은 확실히 4분의 1보다 큰 거 맞지? 4분의 1 요거는 똑같고요. 5분의 1은 확실히 8분의 1보다 큰 거 맞죠? 6분의 1도 8분의 1보다 큰 거 맞고 7분의 1도 8분의 1보다 큰 거 맞고 얘는 똑같이 고정해도 돼. 요렇게 확실히 큰 거 맞는데 요거 두 개 합하면 얼마? 2분의 1. 요거 4개 합하면 2분의 1. 그 다음에 16분의 1을 8개 하거든요. 그 다음에 32분의 1을 16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2분의 1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을 계속 더하는 형태니까 얘가 수렴해 발산해. 얘가 발산해. 발산하는 애보다 지가 더 크니까 얘도 발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도 발산. 그래서 이런 반례가 있으니까 1번에다가 역은 x라고 써주세요. 역은 성립하지 않음. 근데 시그마 SN이 수렴하면 A는 반드시 0에 수렴하는 건 맞다. 다음 13페이지에 아까 두 급수가 수렴하고 그 값이 각각 존재할 때 합차 실수배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단축키 보이죠? 급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 급수의 값은 다음 순서로 구합니다. 부분합 SN을 구합니다. 거기다가 리미트 붙이세요. 아까 했던 겁니다. 부분합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걔를 n의 무한대로 보내면 그게 급수 값을 구한 거다. 유형 7을 보겠습니다. 수열 AN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2의 2n 빼기 3은 2를 만족한대요. 리미트 AN이 R일 때 저 값을 구하시오. 시그마가 수렴했어. 2로 수렴했어. 그럼 누가 0으로 간다고? 1반항. 얘가 0으로 가는 거야. 그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빼기 3이 0으로 갑니다. 자, 이 전체 값이 0으로 가는데 요 놈은 3으로 가. 그럼 얘가 얼마로 가야 돼? 2an도 3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리미트 an은 얼마? 2분의 그렇지. 얘가 2분의 3으로 가는 거야. 얘가 R입니다. 그럼 그 다음 물어본 거지. R자리에 이거 넣으라는 소리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더하기 1보다 R의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세요 했는데 지금 R이 1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큰 경우에는 이거 뭘로 나눠야 돼? Rn적으로 나눠야 돼.
아래 n제곱 아래 n제곱 아래 n제곱 나누니까 뭐만 남아? 알지. r제곱 옳지. 그래서 4분의 9 3번이네요. 유형 8번 금방 해볼래? 등차 수열이래. A3 빼기 A2 몇 D? 2D였지. 그러면 A는 2n 플러스 2가 되겠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an분의 2 n an 이면 이 약분 되겠네.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1이네. 이거 뭘로 고쳐야 돼? 빼기로 고쳐야 돼. 그렇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1부터 넣으면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쭉 가서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이렇게 그냥 n으로 딱 마무리를 해버리고 원래는 얘 자체는 여기다 점을 붙이는 건데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n으로 마무리를 해버리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된다는 거다. 그래서 상수 없어질 거 다 없애고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얼마로? 1로 수렴 이거 영어로 하는 거지? 1로 딱 하면 되죠. 1번이다 그지? 그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등비급수. 예, 수열이 등비 수열인 경우가 등비급수고요. 급수에서 그지? 급수에서 수열이 등비 수열인 경우가 등비급수고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되어 있네. 중요한 거 보이시죠? 그죠? 2번에 별표 쳐주세요. 등비급수가 수렴일 조건은 뭐야? 공비가 절대값이 뭐보다 작아야 돼? 1보다 작아야 돼요. 여기 이렇게 써있죠? 그 옆에다 써주세요. 이거 요 뜻이다. 1 없이, 그지? 1 없이 마이너스 1에서 1 미만까지가 수렴 조건이고 그때 어디로 수렴하냐 하면은 1 마이너스 r분의 a1에 수렴한다는 거다. 오늘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유형 10하고 유형 11이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요거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잘 하라고 이제 단축키 써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는 문제에서 도형의 길이로 이루어진 등비급수에서 공비는 n분의 n이다 그랬고 넓이에서는 제곱분의 제곱이다 그랬는데 그 옆에 써놔 그냥 등비급수 도형 문제. 자 여기서는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도형에 일단 닮은 비를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 혹은 세 번째 그림까지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갈 때,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갈 때 한 번씩 정말 가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가는 규칙이랑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가는 규칙이 안 맞게 낼 수도 있어. 나름 함정한다고. 그게 이제 유지가 되는지 잘 보면 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갈 때는 2배가 안 되는데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갈 때부터 2배 되게 뭐 이렇게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따로 하고 두 번째부터만 급수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닮은 비, 근데 거의 안 나와요. 거기서까지 힘 빼려고 안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 번씩 했는데 요새는 뭐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 사이에 닮은 비를 찾으시고 그게 이제 공비를 해결해 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만약에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닮은 비의 제곱 B로 가야 되는 거고 길이로 나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도형 여기 넓이나 길이 같은 거 요거 두 개만 활용을 해서 그 다음에 1-r분의 a1의 형태로 하면 요 순서대로만 하면 된다. 그림 문제. 그래서 그거 기억하면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유형 9는 잘 할 것 같고요. 유형 10을 한번 볼게요. 문제 한번 봐봐.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닮은 길이를 찾으시고 넓인지 길인지 확인하고 넓이면 제곱해서 공비가 되고 길이면 그대로 공비가 되고
혹시 개수가 2배가 되고 하면은 거기다 곱하기 2도 해야 되는 거고 문제 풀다 보면 나오겠지만 처음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있었다 했어요. 근데 E1 F1인데 E1 G1 계속 길이가 같고 E1 F1인데 F1 G1이 5대 6이 되도록 잡는다. 근데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5대 6이면 여기는 3대 5 된다 소리거든요. 여기가 이제 3K라 잡으면 요 놈이 5K 돼야 되면 요 길이가 몇 K 돼야 되는 거야? 4K. 4K 돼야 되죠. 4K 돼야 되는데 마침 4라 그랬지. 그죠? 원래 4라 그랬거든. 그래서 K가 1이네. K가 1이니까 실제로 요 길이는 3이고요. 실제 요 길이가 5라고 하면 되고 실제 길이가 4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삼각형들은 전부 다 3대 4대 5를 따르는 직각삼각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등장하는 모든 애들은 삼각형들. 자, 근데 여기 안에다가요, 얘가 두 번째 사각형을 내접시키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3대 4대 5다 요거를 찾아 놓으시고, 선생님 요 그림을 또 그리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할게요. 여기다 이제 두 번째 사각형을 그린다. 그려가지고 또 똑같은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요때 리미트 SL을 구하세요 그랬죠. 그러면 나는 또 써보자. 여기 이등변 삼각형에 이 정사각형도 중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니까 반 자를게요. 아까 내가 여기서 나오는 직각삼각형들 전부 다 몇 대 몇 대 몇이라 그랬지? 전부 다 3대 4대 5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번에는 요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모르니까 요거 x라 할 거야. 그럼 요거 몇 분의 x게요? 2분의 1x. 2분의 1x. 반틈이니까 정사각형인데 내가 반 나눴으니까 여기 반틈 2분의 1x. 자, 근데 요 직각삼각형도 몇 대 몇 대 몇 짜리라고? 3대 4대 5짜리라고 그지? 3대 4대 5. 자,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은 2분의 1x 대 요거 모르겠어. 그죠? 요거 쌤 잠깐 a라 할게요. 2분의 1x 대 a가 3대 4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3a가 2x 돼야 되네. 그지? 그러면 a는 몇 분의 몇 x야? 그렇지. 3분의 2x입니다. 여기가 3분의 2x. 여기서까지. 여기는 x. 얘들 합해서 얼마 돼요? 3분의 5x가 실제로 4 돼야 돼. 자, 3대 4대로 찾고요. 3분의 2x 더하기 x를 해서 3분의 5x인데 걔가 4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x는 얼마? 5분의 12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사각형의 한 변이 4였을 때 두 번째 사각형의 한 변이 5분의 12가 나왔으니까 닮은 비가 4대 5분의 12란 말이거든요. 우리가 공비를 찾을 때는 항상 첫 번째 기준에서 얼마가 되는지 봐야 되니까 이거 1대로 보시세요. 1대. 1대 얼마게? 5분의 3. 옳지, 5분의 3. 자, 그럼 이 문제가 넓이에 관한 문제야? 길이에 관한 문제야? 넓이죠. 그럼 넓이비는 얼마? 제곱. 넓이비가 1대 25분의 9가 될 거니까 이게 공비다. 공비가 25분의 9다. 공비를 찾으면 되고요. 이제는 첫째 항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항은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였죠. 홍원아 할 수 있겠나? 이거 얼마? 2. 자, 지금 어디가 3대 4냐 하면은 요거 대 요거가 3대 4예요. 3대 4. 자, 그러면 2 대
D1, P1은 3대 4. 그러면 D1, P1 얼마죠? 3분의 3분의 8, 이거 3분의 8. 그럼 야는 3분의 2. 3분의 2. 야는 3분의 4. 3분의 4. 3분의 4. 얘는 2. 아까 요만큼 3이었고 요만큼 2잖아, 그지? 얘는 1이에요. 그래서 첫 항은요. 자, 삼각형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8 하고 또 3분의 4 곱하기 1. 근데 그게 양쪽에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주면 그럼 3분의 20이네. 자,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하라면 돼요. 공비 찾고 사상 찾고 마지막에 할 일이 뭐냐면 이제 1-R분의 A1 해주면 이 경우 계산하면 12분의 125. 요거는 사정 중에 점수 주는 문제니까요. 대부분 사용하는 게 피타고라스 아니면 닮은 비. 저기서도 그지? 닮은 비 도형 가지고 3대 4대 5를 이용해서 길이 합해서 얼마가 된다. 아니면 피타고라스 써서 찾는다.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간혹 가다가 상관없이 써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세타 써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쉽게 접근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몇 번 해보면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유형 9번하고 유형 11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넘기니까요. 그거 숙제 마저 하시고 세트 1에서 5까지다. 1에서 5까지 전에 거 남았던 거 하고 세트 5 하나 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 5단원 풀어.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일요일까지 하면 되고 일단 토요일에는 그거 수원수투니까 가져오면 돼.